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PCF 카테나 X 대응, 비용 부담 없이 시작하는 방법 오늘의 웨비나 진행을 맡은 안나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웨비나에서는 제품 탄소 발자국 규제 대응과 카테나 X 요구 사항을 중심으로 기업들이 지금 준비해야 할 사항과 그리고 DSA 연구 과제를 활용한 대응 전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EU 배터리법, 탄소 국경 조정 제도, 디지털 배터리 여건 등으로 제품 단위 탄소 데이터 요구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주요 OEM 역시 카테나 X 기반 PCF 데이터 제출을 협력사에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첫 번째 발표는 김성훈 책임 매니저님께서 26년, 27년 탄소 규제 일정과 지금 PCF 데이터를 준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글래스톤 코리아에서 LCA 스페셜리스트로 근무하고 있는 김성훈입니다. 오늘은 26년, 27년 탄소 규제 일정과 제품 탄소 발자국 대응을 위해 기업들이 지금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성고은 사업개발 팀장님께서 카테나 X 요구 현황과 대응 전략, 데이터 스페이스 엑셀러레이터 연구과제 참여 혜택 및 신청 절차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겠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글래스톤 코리아 글로벌 사업개발팀 성고은입니다. 오늘은 카테나 X 기반 PCF 데이터 제출 요구와 데이터 스페이스 엑셀러레이터 연구 과제를 활용한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웨비나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웨비나는 약 45분 발표가 진행된 후에 10분간의 Q&A 시간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중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자유롭게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웨비나 종료 후에 설문에 참여를 해주신 분들과 그리고 좋은 질문 남겨주신 분께는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음료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끝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글래스돔 웨비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품 탄소 발자국 데이터를 기업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PCF 값을 한번 계산해서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규제나 고객이 요구하는 정보가 계속 구체화되고 있고 제품이나 생산 공장, 공급사, 산정 기간이 바뀔 때마다 결과도 다시 계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PCF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보다는 이러한 요구에 반복적으로 대응하려면 어떤 데이터와 운영 체계가 필요한지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크게 5부분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규제와 고객의 PCF 요구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기업의 대응 방식에는 어떤 한계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과 27년을 중심으로 EU발 탄소 발자국 규정, 그리고 ESPR과 DPP, OEM과 카테나 X에서 어떤 데이터를 요구하고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후에는 왜 일회성 산정이 아니라 지속적인 산정 체계가 필요한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데이터 구조와 운영 프로세스를 갖춰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구조를 글래스돔 기반에서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지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외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PCF 수준과 기업 내부에서 실제로 대응하는 방식 사이에 어떤 차이가 생기고 있는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업이 대응해야 하는 요구는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확대되고 있습니다. CBAM에서는 수입 제품에 포함된 내재 배출량을 산정해야 하고 이후에는 인증서 구매와 반납까지 연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EU 배터리 규정에서는 배터리 모델과 생산 공장별로 탄소 발자국을 관리해야 하고 배터리 여건과도 연결해야 합니다. ESPR과 디지털 제품 여건에서는 제품 정보를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제품 식별 정보를 기준으로 디지털 형태로 관리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산업에서는 OEM과 카테나 X를 중심으로 부품 단위의 PCF와 공급망 데이터 교환 요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변화는 이제 최종 PCF 숫자만 제출해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어떤 데이터를 사용했는지, 데이터의 출처가 무엇인지, 어떤 배출 개수와 방법론을 적용했는지, 이전 결과와 비교해 무엇이 변경됐는지까지 함께 설명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평균값이나 기본값보다는 실제 공정 데이터와 공급사별 데이터의 사용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 내부에서는 여전히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관련 부서의 데이터를 요청하고 엑셀과 PDF를 이용해 수기로 결과를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외부 요구는 점점 구조화되고 정교해지고 있는데 내부 대응은 요청별 수작업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사이의 간극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PCF 요구는 한 번의 결과 제출로 끝나지 않습니다. 산정 기간, 제품, 공장, 공급사 또는 고객 양식이 변경되면 데이터 요청부터 전처리, 인터뷰, 산정, 그리고 검토까지 같은 과정이 다시 반복됩니다. 산정 이후에도 보고서나 PCF 데이터 패키지를 전달하고 보완 요청이 오면 다시 요구 접수 단계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번 처음부터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데이터와 산정 기준을 재사용하고 변경된 부분만 갱신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반복 요구가 실제로 왜 발생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실 부분은 실제 법적 적용일과 기업의 데이터 준비 시점이 같지 않다는 점입니다. 먼저 CBAM은 26년 1월부터 확정 기간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26년 한 해 동안 수입량과 생산량, 내재 배출량 정보를 계속 추적해야 합니다. 이후 27년에는 인증서 판매와 보유 관리가 시작되고 27년 9월에는 26년 실적을 기준으로 첫 연간 신고와 인증서 반납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EU 배터리 규정에서는 배터리 모델과 생산 공장별 PCF 구조를 준비해야 하고 배터리 여권은 27년 2월 18일부터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ESPR과 DPP는 모든 제품에 동일한 의무가 한 번에 적용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품군별 위임법을 통해 실제 요구사항과 적용 시점이 정해집니다. OEM과 카테나 X는 조금 다릅니다. 특정한 법적 시행일이 있다기보다 공급망 거래 과정에서 이미 고객 요구로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 더 상시적인 요구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의 준비 과정을 보면 26년 상반기에는 어떤 제품과 사업장이 대상인지 먼저 정의해야 합니다. 하반기에는 생산량, 에너지, 원재료 사용량과 같은 실제의 데이터를 축적하고 공급사 PCF와 배출 개수, 할당 기준을 정리해야 합니다. 27년 상반기에는 반복 선정과 규제별 결과 출력을 준비하고 하반기에는 신고와 검증, 갱신 업무를 실제 운영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규제가 시행된 뒤에 데이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한 번의 산정 기간만큼은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CBAM 대응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일반적인 PCF 총량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부분입니다. CBAM에서 먼저 연간 수입 순중량이 기준을 초과하는지 확인해야 하고 CN 코드별로 특정 내재 배출량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어떤 생산시설에서 얼마를 생산했는지, 직접 배출은 얼마인지, 해당 품목에서 간접 배출과 전구 물질 배출이 포함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데이터가 품목별, 생산시설별, 산정 기간별로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사용한 데이터와 계산 결과를 나중에도 다시 재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검증 단계에서는 해당 결과가 실제 데이터에 기반한 값인지 기본값을 사용한 것인지 검증이 완료된 값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검증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원본 자료와 계산 근거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제3국에서 이미 지급한 탄소 가격을 반영하려면 금액뿐 아니라 실제 지급을 입증하는 자료도 연결되어야 합니다. 또한 CBAM은 최종적으로 인증서 구매와 보유, 반납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환경정보관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 비용 관리와도 연결됩니다. 따라서 CBAM 대응에는 하나의 제품 탄소 발자국 값보다 품목과 설비, 기간, 배출원, 검증 상태가 각각 구분된 데이터 구조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EU 배터리 규정에서 먼저 봐야 할 부분은 탄소 발자국을 어떤 단위로 관리해야 하는가입니다. 배터리 탄소 발자국은 단순한 회사 평균이나 제품군 평균이 아니라 배터리 모델과 생산 공장의 조합별로 구분하는 구조입니다. 같은 모델이라도 생산 공장이 다르면 사용되는 전력과 에너지 믹스, 그리고 생산 효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BOM이나 생산 공장의 에너지 믹스가 변경되면 해당 모델의 PCF도 다시 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과 역시 총 탄소 발자국 하나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원재료 조달과 전처리, 주요 제품 생산, 유통, 폐기와 재활용과 같은 생애 주기 단계별 결과를 구분해야 하고 어떤 방식으로 계산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산정 근거도 연결해야 합니다. 이 결과는 EU 탄소 발자국 성능 등급이나 최대 허용 임계치, 배터리 여건과도 연결됩니다. 따라서 제품 ID와 BOM, 공급망, 생산 공장, 그리고 PCF 결과와 변경 이력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탄소 발자국 방법론과 검증 방식, 선언 양식의 최종 적용 상태는 하위 법령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발표 시점의 최신 상태를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EU 배터리 규정 대응은 보고서 한 건을 만드는 업무가 아니고 모델과 공장, 생애주기 단계, 배터리 여권 정보를 계속 연결하고 관리하는 업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SPR은 모든 제품에 동일한 PCF 의무를 바로 적용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제품군별 위임법을 통해 각 제품에 적용되는 에코 디자인 요건과 환경 정보, 탄소 발자국 관련 요구사항이 구체화됩니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특정 제품 하나에만 맞춘 구조보다 대상 제품군이 늘어나더라도 확장할 수 있는 데이터 구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DPP에서는 제품별 데이터 세트를 구성하고 있고 QR코드와 같은 데이터 캐리어를 통해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보를 PDF로 만들어 보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사람뿐 아니라 다른 시스템도 정보를 읽고 교환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고 제품, 사업자, 생산 시설을 구분할 수 있는 고유 식별 정보도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DPP 레지스트리에 어떤 정보가 등록되어 있고 현재 상태가 어떤지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DPP 대응의 핵심은 문서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제품 ID를 기준으로 탄소, 소재, 공급망, 변경 이력을 지속적으로 갱신할 수 있는 데이터 구조를 갖추는 것입니다. OEM과 카테나 X에서도 단순히 PCF 숫자 하나만 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파트 넘버와 프로덕트 ID, 기준 단위와 같은 제품 식별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PCF 결과값과 단위, 산정 기간, 시스템 경계를 함께 전달해야 합니다. 실적 기반 PCF라면 어떤 데이터를 사용했는지, 프라이머리 데이터 쉐어는 어느 정도인지, 제품 품질은 어떤 수준인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 적용한 방법론과 할당 기준, 배출 개수 버전이 무엇인지도 관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PCF 결과가 언제까지 유효한지, 검증 여부는 어떤지, 어떤 변화가 발생했을 때 다시 산정해야 하는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카테나 X에서 교환하는 것은 숫자 하나라기보다 그 숫자를 상대방이 해석하고 검토하고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가 함께 묶인 데이터 패키지입니다. 따라서 OEM 대응도 고객마다 새로운 엑셀을 만드는 방식보다는 한 번 구성한 표준 데이터 패키지를 여러 고객 요구에 맞게 활용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네, 지금까지 살펴본 요구를 종합하면 지속적인 PCF 상전 체계가 필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변경을 반영한 반복 산정입니다. CBAM은 기간별 배출량을 지속적으로 산정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배터리 규정은 모델과 생산 공장 단위로 PCF를 관리해야 하고 BOM이나 생산 에너지 구성이 변경되면 결과를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OEM 역시 제품 공급사 또는 산정 기간이 변경되면 최신 PCF를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결과값 하나만 수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연도나 산정 기간이 바뀌면 생산량과 에너지 데이터를 다시 연결해야 하고 BOM이나 공급사가 변경되면 원재료 투입량과 업스트림 PCF를 갱신해야 합니다. 배출 개수나 방법론이 변경되면 어떤 제품과 결과가 영향을 받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현재 프로젝트를 다시 수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정보와 실적 데이터, 배출 개수와 산정 규칙의 버전을 관리하고 변경의 영향을 받는 대상만 다시 계산하는 운영 기능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결과값뿐 아니라 산정 근거, 결과 버전과 승인 상태가 함께 확정된 PCF 결과를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내부에서 확정한 PCF 결과를 외부에서 이해하고 재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PCF 숫자 하나만 전달하면 상대방은 이 값이 어떤 제품의 결과인지, 어떤 기간과 단위, 어떤 시스템 경계를 기준으로 계산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방법론과 할당 기준을 적용했는지, 데이터 품질과 검증 상태가 어떠한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따라서 교환 가능한 PCF 데이터에는 제품 아이디와 부품 번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PCF 값과 단위, 산정 기간, 시스템 경계를 통해 결과의 맥락을 설명하고 방법론, 할당 기준, 데이터 출처, 그리고 PDS와 DQR, 검증 상태와 결과 버전을 연결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를 정의하는 PCF 데이터 패키지입니다. 실제 데이터 스페이스를 통한 교환에서는 누구에게 데이터를 제공할 것인지, 어떤 접근 권한과 사용 조건을 적용할 것인지, 어떤 커넥터나 API를 통해 전달할 것인지가 추가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즉, PCF 데이터 패키지는 전달할 데이터의 내용과 의미를 정의하고 데이터 스페이스는 그 데이터를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전달할지 관리합니다. 현재처럼 결과와 근거를 별도 파일로 관리하고 고객별 엑셀이나 포털에 반복 입력하는 방식으로는 특별자와 버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고 변경된 결과를 다시 전달하는 과정도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반복 산정과 검증 요구에 대응하려면 어떤 데이터 구조와 운영 절차가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변경기간 반복 산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데이터 모델입니다. 제품, 사업장, 공정, 투입물과 공급사 같은 기준 정보가 고유한 코드로 연결되어야 하는데요. 이 기준 정보 위에 기간별 액티비티 데이터와 생산량이 쌓이고 배출 개수와 산정 범위, 할당 기준, 방법론 등이 기준으로 연결됩니다. 계산을 실행할 때는 현재 저장된 값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준 정보와 실적 데이터, 어떤 배출 개수와 산정 규칙 버전을 사용했는지를 하나의 인풋 스냅샷으로 고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품의 BOM만 변경됐다면 전체 데이터를 다시 취합하는 것이 아니고 변경된 BOM 버전을 반영하고 해당 제품과 관련된 계산만 다시 실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배출 개수가 변경된 경우에도 해당 개수를 사용하는 결과를 식별해 선택적으로 재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기준 정보와 실적 데이터, 배출 개수, 규칙 계산 실행과 결과에는 버전과 증빙, 검토 승인 정보가 공통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 변경된 데이터와 규칙만 반영하고 영향을 받는 계산만 다시 실행한 뒤 결과 값과 산정 근거, 결과 버전과 승인 상태가 확정된 PCF 결과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내부 산정과 검토가 완료된 PCF 데이터가 만들어지면 이를 표준 데이터 패키지로 구성하고 실제 교환으로 연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패키지 앤 밸리데이트인데요. 제품 아이디와 부품 번호, PCF 값과 단위, 산정 기간과 경계, 방법론과 할당 기준, 데이터 품질과 검증 상태를 하나의 표준 PCF 객체로 구성합니다. 이후 필수 필드와 데이터 형식, 단위와 의미가 카테나엑스 데이터 모델에 맞는지 검증합니다. 여기까지가 PCF 시스템에서 교환 가능한 데이터를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이후 데이터 스페이스에서는 어떤 데이터와 버전을 제공할 것인지 데이터 오퍼로 등록을 하고 교환 상대방의 아이덴티티와 접근 권한, 사용 정책과 계약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건이 충족이 되면 커넥터나 API를 통해 데이터를 전달하고 수신 상태와 교환 이력을 기록합니다. PCF 결과가 변경되면 새로운 결과 버전을 다시 패키지화하고 기존 수신자에게 갱신된 데이터를 전달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표준 PCF 패키지를 생성하는 것은 교환 가능한 데이터를 준비하는 과정이고 파트너 식별과 접근, 사용 정책, 커넥터를 기반으로 실제 전달하는 것은 데이터 스페이스 온보딩을 통해 완성되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설명한 데이터 모델과 운영 절차를 글래스톰 기반의 PCF 운영 체계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기업 내부에는 ERP, MES, EMS, BOM뿐만 아니라 공급사 파일이나 수기 자료까지 다양한 데이터가 흩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데이터를 한 곳에 모으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PCF 산정에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제품과 공정 기준으로 정리하고 연결하는 것입니다. 먼저 데이터 관리 기반에서는 여러 시스템과 파일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정리하고 제품, 사업장, 공정 정보와 연결합니다. 제품 공정 구조 관리에서는 제품이 어떤 공정을 거쳐 계산되는지, 각 공정에 어떤 원재료와 에너지가 투입되는지를 구조화합니다. 산정 기준 관리에서는 적용 방법론과 산정 범위, 배출 개수, 할당 및 분배 기준을 관리합니다. 그리고 반복 산정 관리에서는 새로운 기간의 생산량과 사용량이 들어오거나 제품, 공정, 공급사, 배출 개수가 변경되었을 때 영향을 받는 결과를 다시 계산합니다. 마지막으로 증빙 및 결과 관리에서는 원본 자료와 계산 결과를 연결하고 규제 기관이나 고객이 요구하는 형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5 영역이 연결되면 모든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모으지 않고 변경된 부분을 중심으로 재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정 기준과 결과 이력을 유지할 수 있어 검증 대응이 쉬워지고
한 번 정리한 데이터도 CBAM, 배터리 규정, DPP, OEM 요청 등에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시한 운영 체계는 현재 제공되는 기능과 향후 제품 로드맵을 함께 나타낸 개념인데요. 결국 PCF 대응의 핵심은 결과값을 한 번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규제와 고객 요구가 달라져도 같은 데이터와 기준으로 반복 산정하고 설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글래스톰 운영 레이어의 결과물은 규제별 보고서와 함께 표준 PCF 데이터 패키지로 정리되어 OEM, 카테나 X, 배터리 여권, DPP 연계로 이어집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성훈 책임 매니저님 설명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송고은 사업개발 팀장님께서 카테나엑스 요구 현황과 대응 전략, 그리고 데이터 스페이스 엑셀러레이터 연구 과제 참여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글래스톰 글로벌 사업개발팀의 성고은입니다. 오늘은 비용 부담 없이 시작하는 카테나 X 대응이라는 주제로 독일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으로 진행되는 DSA 연구과제를 활용해서 보다 쉽게 카테나 X에 참여하시는 그런 방법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많은 제조기업들이 OEM으로부터 제품 탄소 발자국, 즉 PCF 데이터 제출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카테나 X는 무엇인지, 또 구축에는 어느 정도의 비용과 노력이 필요한지 고민하고 계신 기업들이 정말 많은데요. 오늘 발표에서는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왜 카테나 X가 필요한지, 그리고 DSA 연구과제를 통해 초기 도입 부담은 줄이면서 카테나 X를 시작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의 전체적인 순서를 간단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최근 규제기관과 글로벌 OEM들이 제품 탄소 발자국, 즉 PCF 보고에 어떤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서 이러한 요구사항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 생태계인 카테나 X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제조기업들에게 카테나 X 대응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지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발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DSA 연구과제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테나 X 도입을 고민하시면서도 초기 비용이나 기술적인 진입 장벽 때문에 망설이셨던 기업분들께 어떤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인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는 글래스돔이 DSA를 통해 어떤 지원을 제공해드릴 수 있는지 함께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제조업을 둘러싼 환경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품을 얼마나 잘 만들고 얼마나 빠르게 공급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바로 제품의 탄소 데이터를 얼마나 신뢰성 있게 관리하고 공유할 수 있는가입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은 이러한 변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산업입니다. OEM들은 더 이상 최종 제품의 탄소 배출량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제품을 구성하는 원자재부터 부품, 완성품까지 공급망 전체의 데이터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앞으로는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뿐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 역시 기업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가장 큰 변화는 글로벌 규제입니다. 아까 저희 성훈 매니저님께도 잘 설명해 주셨다시피 대표적으로 CBAM, 그리고 EU 배터리 규정, ESPR, PPWR 이러한 규제들이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규제 이름은 각각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은 거의 동일한데요. 바로 제품 탄소 발자국, 즉 PCF와 환경 영향도에 대한 정보를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제출하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CBAM은 수입 제품의 탄소 배출량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고, EU 배터리 규정의 경우에는 배터리 제품의 탄소 발자국과 디지털 배터리 여권, DPP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ESPR과 PPWR 같은 경우에는 제품과 포장재에 대한 환경 정보를 디지털 방식으로 관리하도록 요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제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계산한 숫자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PCF의 경우에는 규제기관은 표준화된 방법론을 기반으로 하고 제3자 검증이 가능한 데이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기업이 혼자만 관리해서는 안 되고 공급망 전체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되고 공유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카테나 X입니다. 하지만 카테나 X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OEM들의 요구사항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규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OEM들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주로 티어1 협력사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요청했다면 이제는 티어2, 티어3까지 공급망 전체의 데이터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제출 방식도 점점 변화하고 있고요. 기존에는 엑셀 파일이나 이메일을 통해 데이터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카테나 X와 같은 표준화된 데이터 교환 방식을 요구하는 OEM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품질 역시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산업 평균이나 추정치를 활용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이제는 실제 제조 공정에서 수집한 프라이머리 데이터가 요구되고 있으며 향후에는 이런 데이터에 대한 제3자 검증도 필수가 되지 않을까 하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카테나 X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카테나 X를 하나의 소프트웨어나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카테나 X는 자동차 산업 공급망 전체가 동일한 기준으로 정보를 안전하게 교환할 수 있도록 만든 데이터 생태계이고요. 기존에는 기업마다 사용하는 시스템도 다르고 데이터 형식도 달랐기 때문에 기업 간 정보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데이터 형식이 서로 맞지 않아서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들도 있었고 정보의 신뢰성이나 추적성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마다 개별적으로 시스템을 연동해야 됐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도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바로 카테나 X고요. 카테나 X는 공통된 규칙인 룰북, 데이터 교환 표준, 그리고 기술 프레임워크를 제공해서 기업들이 서로 다른 시스템을 사용하더라도 안전하게 데이터를 교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카테나 X는 PCF를 포함해서 다양한 유즈 케이스를 다루고 있습니다.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급망 추정성, traceability, 품질 관리, quality, 디지털 제품 여권, 디지털 프로덕트 패스포트 등 다양한 유즈 케이스를 지원하는 글로벌 데이터 생태계입니다. 이러한 유즈 케이스는 공급망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다양한 목적에 맞춰서 데이터를 동일한 표준으로 안전하게 공유하고 협업하기 위한 기능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중에서 현재 글로벌 규제와 OEM의 요구가 가장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제품 탄소 발자국, 즉 PCF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PCF 유즈 케이스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카테나 X를 활용해 실제로 어떻게 PCF 데이터를 교환하는지에 대한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왼쪽은 포드, 플렉스, 마이크론이 참여한 글로벌 카테나 X 파일럿입니다. OEM인 포드가 PCF 데이터를 요청하면 티어2인 마이크론이 원자재 단계의 탄소 발자국 데이터를 제공하고 티어1인 플렉스가 이를 활용해서 부품 단위 PCF를 산정한 뒤에 포드에 전달하는 구조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공급망 전반에서 표준화된 방식으로 PCF 데이터를 안전하게 교환할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오른쪽은 저희 글래스돔이 수행하고 있는 아시아 최초 카테나 X 파일럿이자 글로벌 최초로 원소재단부터 진행된 카테나 X 기반 제품 탄소 발자국 데이터 교환 프로젝트입니다. KGM을 중심으로 LG전자 VS 사업본부, 신성오토텍, 신소재산업이 참여해서 실제 제조 공정에서 생성된 프라이머리 데이터를 카테나 X 표준에 따라 안전하게 교환하고 공급망 간 데이터 연계를 검증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 프로젝트는 이제 카테나 X가 더 이상 유럽에서만 논의되는 개념이 아니라
국내 기업들도 실제 제조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입과 적용을 시작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카테나엑스 온보딩은 왜 어려울까요? 기업들이 카테나엑스를 하지 않는 이유는 필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시작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카테나엑스에 참여하려면 BPM 발급부터 인증, EDC 커넥터 구축까지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고 대부분의 기업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기술과 표준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시스템 구축 비용과 전문 인력에 대한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많은 기업들이 해야 하는 것은 알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문제는 카테나엑스가 아니라 진입 장벽이라는 것이고요. 바로 이런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DSA, 데이터 스페이스 엑셀러레이터입니다. 지금부터 PCF 대응과 카테나엑스 온보딩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었지만 초기 도입 비용과 기술적인 진입 장벽 때문에 시작을 망설이셨던 기업분들께 선물처럼 다가온 프로그램이라고 저희는 부르는데요. 이 선물처럼 다가온 프로그램 DSA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SA는 어떤 프로그램일까요? DSA는 독일 경제에너지부의 재정 지원을 받아서 국제 데이터 스페이스 협회 IDSA가 주관하는 연구 과제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기업들이 실제로 데이터 스페이스에 참여하고 카테나엑스를 도입하는 과정을 지원하면서 데이터 공유의 효과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참여 기업은 크게 3가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째, 카테나엑스를 보다 쉽게 시작하실 수 있다는 점인데요. 복잡한 절차를 혼자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인증된 파트너의 지원을 받아 쉬운 유즈 케이스부터 시작하셔서 데이터 스페이스에 빠르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데이터 스페이스 경험이 없어도 체계적인 가이드를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이고요. 카테나엑스 온보딩부터 실제 데이터 교환까지 글래스돔과 같은 인증된 파트너로부터 체계적인 지원을 전체 과정 동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연구과제에 참여하신 기업은 연구 참여 보수를 지원받으실 수 있고요. 유럽 기업의 경우에는 최대 3만 유로까지 연구 참여 보수를 받으실 수 있고 한국 기업의 경우에는 구매력 지수 PPP를 반영해서 최대 약 22,800유로를 지원받으실 수 있어서 초기 도입 부담을 크게 줄이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업이 DSA에 참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DSA는 아직 카테나엑스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산업 및 인접 산업의 공급망 기업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티어 1, 티어 2, 티어 N 기업을 대상으로 하지만 대기업도 참여하실 수 있고요. 참여를 위해서는 크게 4가지 조건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2026년 내에 카테나엑스 온보딩을 완료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둘째로는 실무에 적용 가능한 유즈 케이스를 최소 1건 이상 수행하셔야 되고요. 오늘 말씀드린 PCF 유즈 케이스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셋째,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각 연도 기준 연매출 50만 유로 이상이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직원 수가 1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특별히 까다로운 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 공급망에 속한 대부분의 중소 및 중견 제조기업이라면 참여 대상에 해당하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DSA의 실질적인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DSA 없이 카테나엑스를 도입하시려면 카테나엑스 온보딩은 물론 PCF 솔루션 구축에 필요한 초기 비용과 시간을 모두 기업이 혼자 부담해야 됩니다. 하지만 DSA 연구과제에 참여하시면 상황이 달라지는데요. 특히 한국 기업은 구매력 지수를 반영해서 최대 22,800유로, 약 4천만 원 규모의 연구 참여 보수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래스돔이 카테나엑스 온보딩부터 BPN 발급, 카테나엑스 표준을 지원하는 PCF 솔루션 구축까지 전 과정 함께 지원해드리고요. 연구 수행 후 결과를 제출하시면 연구 참여 보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를 통해 발급받으신 BPN 자격도 1년간 유지됩니다. 즉, DSA를 활용하면 연구 참여 보수로 카테나엑스 온보딩과 PCF 솔루션 구축에 필요한 초기 비용을 상당 부분 상쇄하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비용 부담 때문에 카테나엑스 도입을 망설이셨던 기업이시라면 DSA는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이면서 카테나엑스를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는 DSA, 그러면 글래스돔과 함께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글래스돔과 함께 하시면 DSA 여정 처음부터 끝까지 엔드투엔드로 지원해드립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DSA를 진행하시면 카테나엑스 온보딩, BPN 발급, 유즈 케이스 수행, 그리고 데이터 교환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처음 경험하시는 기업 입장에서는 다소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래스돔은 이러한 전 과정을 함께 지원해드리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절차에 대한 부담 없이 DSA를 진행하실 수 있고요. 글래스돔과 함께 DSA에서는 PCF 데이터 교환을 유즈 케이스로 수행하시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글래스돔의 카테나엑스 표준을 지원하는 PCF 솔루션도 함께 구축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카테나엑스 온보딩 비용과 PCF 솔루션 구축에 필요한 초기 비용 역시 연구 참여 보수로 상당 부분 상쇄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초기 투자 부담을 크게 줄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DSA를 단순한 연구 과제가 아니라 카테나엑스를 가장 부담 없이 시작하실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선물과 같은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래스돔의 강점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글래스돔은 국내에서 코피니티엑스 공식 파트너로 활동하면서 코피니티엑스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코피니티엑스는 카테나엑스의 공식 운영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또한 글래스돔의 PCF 솔루션은 국내 최초로 카테나엑스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ISO 14067 기반의 PCF 산정부터 카테나엑스 룰북을 준수하는 데이터 교환까지 하나의 솔루션으로 지원해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글래스돔은 한국과 유럽, EU 법인이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때문에 DSA 신청부터 카테나엑스 온보딩, 실제 유즈 케이스 수행까지 모든 과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BPN 발급, EDC 커넥터 설정 및 연계, CCM 인증서 관리, PCF 산정, 그리고 카테나엑스 데이터 교환까지 카테나엑스 도입에 필요한 핵심 요소를 저희가 원스톱으로 지원해드립니다. 참여 기업께서는 이제 각 단계마다 여러 업체를 별도로 찾으실 필요 없이 글래스돔과 함께 카테나엑스 도입의 전 과정을 하나의 파트너와 함께 진행하실 수 있고요. DSA가 실제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는지 전체 프로세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여를 희망하시는 기업에서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구글 폼을 통해 기업의 기본 정보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제출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가 기업과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요. DSA 연구 과제 신청도 함께 지원해드립니다. 이후 DSA 선정 결과가 발표되면 선정된 기업은 약 3개월 동안 카테나엑스 온보딩과 PCF 구축을 포함한 연구 과제를 수행하시고 이 모든 과정에서도 글래스돔이 밀착 지원해드립니다. 그리고 연구 과제 완료되면 결과를 검증받고 검증이 완료되면 연구 참여 보수가 지급이 됩니다. 즉 기업에서는 복잡한 신청 절차 없이 카테나엑스 온보딩, PCF 구축, 연구 수행, 그리고 연구 참여 보수 지급까지 모든 과정을 저희 글래스돔과 함께 진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카테나엑스를 처음 도입하시더라도 저희가 전 과정 함께 하기에 부담 없이 DSA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기업께서는 저희 글래스돔으로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업의 현재 상황과 준비 수준을 함께 검토한 이후에 DSA 연구과제에 참여 가능 여부부터 신청 절차, 카테나엑스 온보딩 및 PCF 구축까지 저희가 전 과정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른쪽은 저희 DSA 관련된 포스터고요. 한번 확인해 주시면 많은 정보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어봤습니다. 두 분께서 이렇게 발표를 진행해 주시는 동안에 채팅창에 질문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요. 네, 그럼 지금부터 Q&A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남겨주신 채팅 중에서 저희가 소중한 질문 중에서 몇 개를 골라봤는데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PCF 데이터는 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PCF 대응은 단순히 탄소 배출량을 한번 계산하는 작업이 아니라 제품별 원재료, 에너지, 공정, 생산량 등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특히 26년, 27년부터 제품 단위 탄소 데이터 요구가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주요 제품과 데이터 현황을 점검하고 단계적으로 PCF 대응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DSA 연구 과제에 참여하면 기업 입장에서 어떤 점이 가장 큰 혜택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큰 장점은 PCF와 카테나엑스 대응을 비용 부담 없이 시작하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업이 자체적으로 카테나엑스 가입, BPN 발급, EDC 커넥터, CCM, PCF 산정 및 교환 체계,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시려면 시간과 비용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DSA 연구 과제를 활용하면 글래스돔의 지원을 통해서 신청 검토부터 카테나엑스 온보딩, PCF 데이터 준비, 데이터 교환, 결과 검증 및 산출물 관리까지 단계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PCF 산정을 위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데이터는 무엇인가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데이터는 제품별 BOM, 원재료 투입량, 에너지 사용량, 생산량, 공정 정보, 수율 등이 되겠습니다. 이후 고객사나 규제 요구 범위에 따라서 재활용, 폐기 관련 데이터가 추가될 수가 있는데요. 처음부터 모든 데이터를 완벽하게 준비하기보다는 현재 보유한 데이터와 부족한 데이터를 구분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제품부터 준비하는 방식이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음 질문입니다. DSA 연구 과제는 어떤 기업이 신청하면 좋나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아직 카테나엑스에 가입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향후 OEM 또는 고객사로부터 PCF 데이터 제출 요구가 예상되시는 기업이라면 우선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자동차, 배터리, 소재, 전장, 기계 제조 등 글로벌 공급망에 포함된 기업이라면 참여 가능성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신청 자격은 카테나엑스 미가입 기업, 연매출 50만 유로 이상, 직원 수 10명 이상 등이며 글래스돔이 신청 가능 여부 검토부터 필요한 정보 정리까지 함께 지원해 드립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질문입니다. 엑셀 기반 PCF 산정으로도 대응이 가능한가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초기 대응 단계에서는 엑셀 기반 산정도 가능하지만 제품 수가 늘어나거나 고객사 제출 요구가 반복되면 데이터 변경 이력, 산정 근거, 버전 관리에 한계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원재료, 에너지 사용량, 생산 조건이 바뀔 때마다 PCF 값을 갱신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체계를 갖추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DSA 연구과제 신청 절차가 복잡하지는 않나요? 신청하려면 무엇부터 하면 되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처음 접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신청 요건, 카테나엑스 가입, BPN 발급, EDC 커넥터, CCM, PCF 산정 교환, 결과 검증 등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절차를 기업이 모두 다 직접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글래스돔에 구글 폼을 제출해 주시면 구글 폼 제출 이후에 신청 대행부터 선정 후 온보딩, PCF 산정 교환, 산출물 관리 및 결과 검증까지 저희 글래스돔이 A to Z로 지원해 드립니다. 관심 있으신 기업은 먼저 저희 구글 폼을 통해서 기본 정보를 제출해 주시고요. 참여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Q&A 시간을 모두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자 두 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웨비나가 PCF 규제 대응과 카테나엑스 요구사항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DSA 연구과제는 PCF와 카테나엑스 대응을 비용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관심 있으신 기업은요, 구글 폼을 통해서 기본 정보를 제출을 해주시면 참여 가능 여부와 그리고 진행 방향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설문 참여도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고요. 네, 이상으로 글래스돔 웨비나를 모두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자신문 올쇼TV는 또 다른 웨비나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